안녕하세요. 어르신 길잡이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을 위한 알찬 정책 정보 빠짐없이 정리해드릴게요. 모바일 신분증 이야기입니다. 병원, 은행, 주민센터 갈 때 지갑 없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 속에 저장되는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주류 구매, 온라인 성인 인증 등 일상 속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기존엔 정부 앱만 가능했지만 이제 민간 앱에서도 발급이 됩니다. 삼성 갤럭시 사용자는 5개 앱 지원으로 카카오, 네이버, 토스, 국민, 농협이 사용 가능하고 아이폰은 3개 앱 지원으로 카카오, 토스, 정부 앱만 이용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발급 가능한 신분증은 총 4가지이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모두 IC칩이 있는 실물 신분증만 모바일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오래된 신분증은 주민센터에서 IC카드로 교체 후 사용하세요. 앱별 발급 방법으로는 카카오뱅크는 앱에서 얼굴 인증하면 3분 내 모바일 신분증 발급 완료되고 네이버는 안드로이드만 가능하며 네이버 카페, 스토어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보안 및 안전성으로는 스마트폰 안에만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걱정도 없습니다. 지문이나 얼굴 없이는 사용 불가라 실물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발급 절차 안내로는 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발급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몇 번만 해보면 쉽게 익숙해져요. 앞으로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신분 확인이 됩니다. 디지털 어르신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지금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오늘도 잘 따라오신 어르신 정말 멋지십니다. 정책은 복잡하지만 혜택은 분명합니다. 어르신 길잡이와 함께라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께 도움이 되오니 주변 어르신이나 부모님께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길잡이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을 위한 알찬 정책 정보 빠짐없이 정리해드릴게요. 혹시 요즘 TV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시거나 책을 볼 때 눈이 뿌옇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불편함을 줄여주고 실명까지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눈 건강은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안질환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미리 안과 검진을 받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안 검진을 무료로 그리고 수술비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처럼 수술이 필요한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라면 수술비까지 지원해줍니다. 무료 안검진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이나 안과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세부적인 지원 조건이나 필요 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보건소에 미리 문의해보세요. 검사 항목으로는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 등 현미경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정밀검사를 전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종합검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신청 방법은 가장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전화하셔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070-7542-3714입니다. 이 번호 꼭 저장해두세요. 눈 건강을 위한 생활수칙으로는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시고 채소, 생선, 견과류도 좋습니다. 외출 시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자외선을 보호하면 백내장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눈이 건조하면 인공 눈물을 사용하거나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오늘도 잘 따라오신 어르신 정말 멋지십니다. 눈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시력도 지키고 수술비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꼭 부모님께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 버튼 클릭이 부모님의 평생 시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정책은 복잡하지만 혜택은 분명합니다. 어르신 길잡이와 함께라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께 도움이 되오니 주변 어르신이나 부모님께 공유해주세요.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아직도 안 쓰세요? 이 서비스를 놓치고 있다면 솔직히 손해입니다. 전국 229개 시군 중 130여 곳에서 벌써 어르신 돌봄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8월부터는 강원도 원주에서도 시작되는 이 서비스는 이미 전국에 3만 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고 응답률 96, 만족도 90% 이상인 AI 아무거나 돌봄 서비스입니다. AI 돌봄 서비스는요, AI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격으로 전화를 합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몸은 괜찮으세요? 같은 질문으로 위험지구나 건강 이상을 감지합니다. 대화 중 위험한 단어가 감지되면 바로 담당 공무원에게 연결해서 현장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원주만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30여 곳이 도입 중이고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주, 구미, 대전, 충주, 천안, 금산, 남원, 순천, 제주, 강원 등 벌써 전국의 절반 이상이 이 서비스를 운영 중이에요. 수천에서는 AI 통화 덕분에 무역한 어르신이 구들였습니다. 간경화 등 건강 이상 조짐이 감지되어 복지 담당자가 긴급으로 현장을 방문하였고 어르신을 구르는 사례가 있었으며 대구에서는 우울, 자살 위험 신호를 AI가 발견해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2027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고도화된 건강 모니터링, 응급구조 시스템 연동, 제한 대응까지 AI가 함께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사신다면 꼭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다만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역에 문의해보세요.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삶의 생명을 지키고 정서적 말벗 역할을 하는 디지털 안전망입니다. 과거 대화를 기억 기능으로 연속성을 유지하고 고립, 건강 이상, 위험 징후 파악하며 정서적 말벗이 되어주는 기 서비스를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휴대폰이나 별도의 앱이 필요 없고 그냥 전화만 받으시면 되는 정부의 무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오늘도 잘 따라오신 어르신 정말 멋지십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책은 복잡하지만 혜택은 분명합니다. 오신 길잡이와 함께라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께 도움이 되오니 주변 어르신이나 부모님께 공유해주세요. 엄마, 요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AI가 통장을 들여다본다. 이런 말이요. 8월부터 가족끼리 50만 원만 넘겨도 세금을 낸다는 영상이 엄청 돌고 있어요. 이게 진짜라면 용돈 주기도 무섭겠죠? 근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가짜뉴스예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엄마. 국세청이 AI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한 거예요. AI가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국세청이 직접 해명했어요. 그런 일 없다. 라고요. AI는 의심 가는 거래가 있을 때 확인을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대요. 엄마 통장을 AI가 들여다보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진짜 세금은 언제 내냐고요? 증여세 기준을 아셔야 해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줄 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괜찮아요.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이고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비과세예요. 형제자매는 1천만 원까지고요. 이 범위 아니면 세금이 없어요. 10년 동안 일하는 기간이 중요해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도 대부분 세금 대상 아니에요. 단 진짜 그 목적으로 써야 해요. 예를 들어 의료비 줬는데 병원비로 사용했다. 이건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부모가 돈을 줬는데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 이건 증여세 대상이에요. 소문에 떠돌고 있는 50만 원만 넘어도 세금.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고요. 어쩌다가 한번 보내는 50만 원은 전혀 문제 없고 패턴이나 자금 흐름이 더 중요해요. 그럼 세무조사는 언제 받냐면요. 예를 들어 자산이 갑자기 생겼을 때 20대가 5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이건 출처조사 들어가요. 또는 현금 1천만 원 이상 입출금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돼요.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일반 송금은 안 봐요, 엄마. 그래도 가족끼리 송금할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더 안전해요. 송금할 때 메모에 용도 쓰기, 등록금, 생활비 등등 그 영수증도 함께 보관해두면 나중에 증명하기 쉬워요. 공제 한도를 넘는 큰 돈은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도 좋아요. 또 매달 똑같이 보내는 것도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살짝 바꾸거나 송금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해요. 요약을 하자면 AI가 실시간 감시한다. 아닙니다. 50만 원만 넘어도 세금이다. 거짓입니다. 기존 증여세 기준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알려드린 공제 한도와 조건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엄마. 엄마 이렇게 꼼꼼히 알아보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진짜 힘이에요. 앞으로도 뭐든 궁금하면 같이 찾아보자고요. 복잡한 정책은 이해하기 쉽게, 유익한 건강 정보는 꼭 실천할 수 있게 어르신 길잡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께 도움이 될 수 있게 주변 어르신이나 부모님께 공유해주세요.